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9월 17일 오늘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날이더라고요. 한국사랑 세계사 속 여러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요. 전쟁부터 국가 건설, 사회 변화까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전쟁, 갈등 이런 기록들이에요. 1894년 이날 청일전쟁 중에 황해해전이 있었네요. 네, 맞아요. 일본 해군이 청나라 북양함대, 그러니까 그 주력 함대를 크게 이기면서 이제 바다를 장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해전 승리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황해해전 승리가 단순히 바다 싸움에서 이겼다 이걸 넘어서요.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 이걸 일본 쪽으로 확 기울게 만들었어요. 아, 판도를 바꾼 거군요. 그렇죠. 평양전투 바로 다음이었는데 이 해전 덕분에 일본이 조선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실하게 다진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 운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고요. 또 그때 이제 조선 내부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일본에 맞서서 2차 봉기를 준비하던 시기였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 국내 상황이랑 맞물려서 돌아갔군요. 그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176년에는 미리오케 판론 전투라는 게 있었네요. 비잔티움 제국이 여기서 좀 크게 졌다고요? 네, 셀주크 츠르크에게 패배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 전투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1631년 브라이텐펠트 전투는 30년 전쟁 중에 스웨덴이 신성 로마 제국군을 이겼다. 아, 이게 개신교 세력에 힘을 실어준 거군요. 맞습니다. 스웨덴이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죠. 미국 역사로 가면 남북전쟁 중인 1862년 앤티텀 전투. 아, 이건 정말 유명한 전투인데. 네, 하루 동안 사상자가 가장 많았다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투가 군사적인 의미 말고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앤티텀 전투가 물론 북군이 남군의 북진을 막아낸 중요한 군사적 성과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링컨 대통령에게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명분 이걸 제공했다는 점이에요. 아, 노예 해방 선언의 명분? 그렇죠. 전쟁의 목적 자체에 노예 해방이라는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전쟁의 성격 자체가 바뀐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1939년에는 소련의 폴란드 침공이 있었는데 이것도 9월 17일이었어요. 아, 이것도요? 네, 이게 나치 독일이란 비밀협정을 맺고 들어간 거라 2차 세계대전 초반 상황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결국엔 냉전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와, 정말 전쟁과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네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 질서를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만들려는 노력도 같은 날이 있었어요. 1787년 9월 1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초안이 채택됐다고요? 네, 그렇죠. 현대 민주주의 또 연방제 국가의 어떤 모델이 된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 중 하나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국가 권력은 어떻게 구성하고 또 시민의 권리는 무엇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문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고요. 이후에 여러 나라 헌법 만드는 데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그 연방제라는 시스템의 기초를 놓기도 했고요. 그럼 이제 한반도로 와보면 해방 이후에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도 이 날짜가 나오네요. 1945년 9월 17일 남한에 들어온 미군정이 서울 행정통치를 강화하면서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선포했던 조선인민공화국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기록이 있네요. 네, 바로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분단이 점점 현실이 되고 미군이정 통치가 본격화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아, 자주적인 국가 건설 노력이 좀 좌절된 거군요. 그렇죠.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시작한 거죠. 더 크게 보면 이제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가 우리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어떤 신호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딱 3년 뒤인 1948년 이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에 수립되고 나서 이제 막 행정조직 같은 걸 정비하면서 국가 체제를 다져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북한도 9월 9일에 정권을 수립했으니까 남북 분단이 이제 공식화되고 고착화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정부나 군대 이야기 말고도 사회 내부의 목소리도 이날 기록에 있네요. 1987년 한국, 그때 6월 항쟁 직후라 민주화 열기가 아주 뜨거웠잖아요. 네, 정말 뜨거웠죠. 이날도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같은 큰 사업장에서 노동자 파업이 계속됐고 시민이랑
학생들은 직선제 개헌 같은 민주개혁 요구 시위를 계속했다고 나와요. 네, 그 시기 노동운동하고 민주화 요구는 정말 같이 갔어요. 분리해서 볼 수가 없죠. 시민과 노동자가 손잡고 연대한 게 한국 사회 민주개혁이나 노동권 신장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뭐랄까 상징적인 모습이죠. 이런 열망들이 모여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새 헌법을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네요. 1978년에는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었다고요? 이 두 나라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죠. 근데 미국 카터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이 협정이 성사됐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중동의 그 아랍 이스라엘 분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평화 협정을 맺은 사건이에요. 와, 정말 역사적인데요. 네, 역사적이죠. 물론 뭐 팔레스타인 문제라든가 해결 안 된 과제들도 많이 남겼지만 그래도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습니다. 자, 이렇게 9월 17일 하루에 담긴 역사의 정말 다양한 얼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뭐 제국의 운명을 가른 해전부터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헌법 제정, 또 분단의 아픔과 민주화를 향한 외침, 그리고 적대 관계를 넘어서 평화를 모색한 협정까지 정말 다채로운 사건들이 한날에 모여 있네요. 네, 오늘 짚어본 사건들을 쭉 보면요. 시기나 장소는 다 다르지만 어떤 반복되는 역사의 큰 흐름 같은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영토나 이념,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전쟁, 뭐 황해 해전, 엔티텀 전투, 폴란드 침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한편에요. 어떻게든 질서를 만들고 평화를 찾아가려는 노력, 예를 들어 미국 헌법 제정이나 캠프 데이비드 협정 같은 그런 노력 또한 계속 되어 왔다는 거죠. 아, 상반되는 힘이 공존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듯한 힘들이 같은 날짜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흥미로워요. 어쩌면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 아닐까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요.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역사 9월 17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